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제 권절문 박사님과 함께 또 재미있는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네, 혹시 한 박사님 크루즈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뭔가 좀 비싼 여행? 이런 느낌이 떠오르는데요. 저는 장년층에 굉장히 네. 좀 나이가 들어서 한번 일생에 한번 막 길게 떠나는 좀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었는데요. 요즘에 크루즈가 인기라고 하네요. 네, 그러면 오늘 주제는 크루즈 여행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최근에 지난 12월 달에 이 디즈니 크루즈에서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항을 하는 그런 라인이 새로 생겨가지고 화제가 되었는데요. 싱가포르에서 출발을 하는 라인이고 디즈니 어드벤처라고 부릅니다. 지난 12월에 처음 오픈을 했는데 순식간에 인기 있는 객실들이 다 마감이 되었고요. 20만 톤급의 대형 크루즈인데 보통 한 3박, 4박, 5박 이 정도의 일정으로 진행을 하고 중간에 어디 내리는 그런 걸 기항지라고 하는데 기항지 없이 그냥 이 크루즈를 타고 돌아다니는 이러한 상품이라고 합니다. 오, 되게 저도 한번 가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가격이 좀 궁금한데 네네네. 3박 기준으로 얼마인가요? 네. 2인 1실로 이게 뷰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객실이 좀 제일 안쪽에 있어서 뷰가 없는 객실이 한 70만 원 정도 되고 컨시어지급 그런 객실은 235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한화로. 그래서 이제 가격 차이는 뭐 상당하지만 그래도 그 매력적인 게 이 디즈니의 테마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거기 놀이기구 같은 거 설치된 곳이 있는데 거기는 토이스토리 그런 테마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귀엽고 좀 나도 놀고 싶은 이런 이 이미지로 되게 꾸며놨고요. 사실 크루즈가 유명한 게 안에 그런 놀이기구뿐만 아니라 수영장도 있고 레스토랑이라든지 쇼핑 센터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진만 봐도 저도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마치 그 디즈니랜드 가서 사람들이 디즈니 테마파크를 즐기고 거기 이제 캐릭터 인형 타일들하고 사진 찍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거를 이 크루즈 안에서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디즈니랜드 가면 그 인형 타일들하고 사진 찍는 게 되게 어렵대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비교적 만나기 쉽다라고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간에 이제 크루즈 하면 좀 시니어 고객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상품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디즈니라고 하니까 왠지 젊은 층 고객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크루즈 여행을 즐기는 젊은 층이 좀 늘어날 것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지난 몇 년 동안 특히나 코로나 지나면서 굉장히 젊은 층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2030 여행객이 전체의 26%를 차지를 하고 그 중에서도 0세에서 19세 그러니까 이 20살도 넘지 않은 청소년들이 27%나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젊은 연령객의 이용이 많았다 이런 이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요즘에 신혼여행으로 또 크루즈를 넣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디즈니 크루즈 같은 경우에는 예약하신 분들 후기를 보니까 되게 어린 아이들과 함께 가족 단위로 예약을 했다 이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확실히 젊은 수요가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실 지금 이 시기가 좀 전반적으로 불경기잖아요. 불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이 크루즈 여행이 인기가 높아진 이유가 뭘까요? 일단 제일 중요한 이유로 꼽히는 게 이제 이 배 위에서도 인터넷이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예전에는 그게 인터넷이 좀 버벅거리기도 하고 속도가 느리고 했다면 이제는 그런 기술을 이제 넘어섰기 때문에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언제나 이 온라인에 접속해 있고 SNS 쓸 수 있고 이런 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가능해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실 고물가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래서 더 크루즈가 인기라고도 합니다. 이 올 인클루시브라고 하죠. 그쵸. 모든 게 다 그 가격에 포함되어 있어서 사실 항공 따로 끊고 숙박 따로 끊고 뭐 놀이기구 무슨 공연 다 따로 끊는 것보다 그냥 크루즈 하나를 딱 결제를 하면 그 안에서 모든 걸 다 즐길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하기도 하고 의외로 이게 가성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젊은 층의 이 입맛에 맞는 것이 이제 그 크루즈 여행이 예전에는 막 한 달씩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였는데 요즘에는 3박, 5박 이런 식으로 일주일 이내로 짧게 나오는 상품들이 많아지면서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행에 계획을 짜는 걸 굉장히 힘들어하는 스타일인데 네네. 이렇게 3박 동안 이렇게 사실상 다 알아서 놀게끔 해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굉장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또 드는 것 같아요.
같아요. 시설도 요즘은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많이들 얘기하더라고요. 네, 이제 젊은 층에 맞추어서 이렇게 리뉴얼도 되고 좀 시설도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예를 들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중요시하는 그 웰니스가 있죠. 그래서 네네. 뭐 스파라든지 좀 힐링하는 것들도 많이 있고요. 대부분 시설이 특급 호텔 수준이기 때문에 뭐 뷔페 식사는 물론이고 뭐 면세점, 노래방 이런 것들을 다 갖추고 있고요. 뭐 피트니스 센터, 테니스 코트 혹은 이제 어린아이들 놀 수 있는 놀이방이나 범퍼카 이런 시설, 놀이시설도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아무런 불편 없이 다 즐길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본 것 중에 야, 이런 것까지 이제 생기는구나 했던 게 이 네. 실내 스카이다이빙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고요. 인공 파도 타기가 있어서 실제로 이 옆에서는 바다가 출렁이고 네. 나는 그 안에서 이 인공 파도 타기를 할 수 있고 관람차까지 그 위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지상에서 가능하던 게 모든 게 바다 위에서도 가능하다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그냥 아예 이동하는 디즈니월드라고 볼 수 맞아요. 있을 것 같아요. 이 젊은 세대, 이 MZ세대 여행이라고 하면 좀 취향을 저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좀 독특한 테마 여행으로 이런 크루즈 여행이 좀 각광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크루즈에서도 이제 테마들도 되게 다양한데요. 예를 들면 어떤 테마는 와인 테마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런 와인을 즐길 수 있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갤러리를 이제 크루즈 안에 설치를 해서 뭔가 예술을 즐기는 크루즈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곳에는 파블로 피카소의 작품을 싣거나 호안 미로의 그림이 이제 실려 있기도 한답니다. 확실히 우리 소비자들이 이제 크루즈 여행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질 것으로 또 보여지는데 그러면 실제 산업적으로는 좀 어떤 변화가 있을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몇 년간 계속 성장을 하면서 우리 이제 전 세계 크루즈 시장의 이제 80%가 세 개의 회사가 점하고 있는데요. 이 세 회사의 지금 주가가 지난 1년 동안 거의 이제 2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노르웨이지안 이 크루즈 라인 홀딩스, 뭐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그다음에 카니발 이 세 개 회사가 있는데 뭐 영업이익만 하더라도 로열 캐리비안은 2019년 코로나 전에는요 20억 6,800만 달러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요. 2024년 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는 2배가 되어서 41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요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사실 이 정도의 시설을 갖춘 이 선박은 아무나 제조할 수 있는 건 아니라서 이 수요는 많지만 그렇다고 산업이 그만큼 속도에 맞춰서 커지기는 힘들다. 이제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아직은 이제 그런 대형, 초대형 크루즈를 타려면 이제 싱가포르까지 가서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타야 되기 때문에 아직은 접근성에 한계가 있다. 이래서 저도 조금 아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확실히 여행 산업이 좀 고속 성장을 하면서 나타나는 또 다른 변화다라고 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재미난 얘기해 주신 권정규 박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